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사건의 개요를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16일 날 아이가 실종이 됩니다. 예, 2시경에 친구에게 어디 해남에 아는 아저씨가 직장 소개해 준다고 했다.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를 남기고는 예. 그리고 2시간 후에 이제 2시간 반 후에 이제 그 핸드폰이 꺼지죠. 음, 그래서 연락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실종 신고가 뒤늦게 돼서 뭐 예, 이 아이가 어디 갔는지 찾아보니까 문제는 이 핸드폰이 꺼진 그 기지국 위치와 예. 지금 같이 이동한 것이 추정되는 이 아버지의 친구 남자분의 음, 그 자동차 차량 그 흔적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이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음, 실종에 이 아버지 친구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수사가 뭐 이루어지기 전에 네네. 실종 신고는 12시 넘어 실종 신고를 어머니가 이제 가서 경찰서 가서 하셨는데 네네. 문제는 그 전에 이제 그 이리저리 수소문을 하던 끝에 아저씨와 함께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된 엄마가 이 아버지의 친구에게 우리 딸 어떻게 했느냐 하고 음, 물어봤더니 딸 집에 데려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도 밤늦게까지 12시까지 애가 안 들어오니까 이 아저씨네 집에 찾아갑니다. 네네. 그래서 좀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취지로 찾아갔는데 문제는 이 엄마가 집에 도착하는 거를 보고는 이 아저씨가 이제 뒷문으로 달아나는 장면이 CCTV에 잡히죠. 음, 그리고는 결국 뭐 밤 12시에 집에 없을 리가 없는데 이 네. 아저씨가 이제 뭐 만나기가 힘들자 이 엄마가 그 길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실종신고를 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6시 어, 반에 아저씨가 이제 자살 목을 맨 채로 이제 그 음, 공사 건물에서 네네. 이제 발견이 되죠. 음, 그러니까 단순 가출이나 아니면 이 아저씨와 연관이 없을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은 아빠의 친구가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실종에 만일 책임이 없었으면 예. 아이를 집에다 내려줬다는 거짓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음, 그 엄마가 애를 애타게 찾고 있는데, 그러면은 만나가지고 애가 어디 갔는지 같이 찾아줄 수도 있는 요량이었는데, 네. 그런데 뭐 대면을 회피하고 도주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몰래 뒷문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혐의를 사실 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음.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자정 무렵에 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이 남성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예. 추정컨대 아마도 2시에서 4시 반 사이일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실종 신고가 됐을 그 당시에 다 같이 쫓아나가서 그 아저씨가 뭐 기껏해야 어딜 갔겠어요. 집에 있던지 아니면 음. 본인의 직장의 그 식당이라는 곳에 있던지 아니면은 뭐 그 식당이 이제 그 보신탕집이기 때문에 옆에 이제 그 견사가 네. 있던지 그런 이제 지역을 찾았으면 사실 찾을 수도 있었겠죠. 음. 그러면은 아마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음. 자살을 아침에서 예. 막던지 예. 그러니까 좀 아니면은 더 용의자를 일찍 찾아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다면, 그랬다면 이 용의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미리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른 상태로 용의자를 그저 이렇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신 거죠. 그쵸. 그리고는 예. 이제 그 아이의 행적을 음. 알 수가 그래도 좀 있었을 텐데 하는 네. 아쉬움이 남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도망을 갔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뭐 앞서 말씀하신 뭐 차가 목격이 됐던 거 그런 차의 이동 같은 것들이 아이와 비슷했다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돌아와서 옷가지를 태운 흔적이라든가 또 차를 세차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차를 세차하고 옷가지를 태운 장면이 지금 어딘가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CCTV나. 음. 그런데 뭐 그게 한 5시경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5시 조금 넘은 그 시점에는 이미 정리를 하는 단계가 된 것 같다라고 예상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2시 조금 넘어서부터 5시 반 사이에
음, 모든 것이 이제 만약에 이게 범죄 피해다. 네. 그러면 모든 피해가 은폐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지금 3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3시간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가정을 일단 먼저 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 실종된 아이에 대한 행적을 추적을 하는 게 옳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그 시간대가 사실 대낮 시간대예요. 음, 그러니까 대낮 시간대에 지금 이제 야산을 수색하시는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벌건 대낮에 뭐 사람 몸을 이렇게 안고 음, 야산에다 갖다가 버린다는 게 사실 가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눈에 안 띄는 곳일 가능성, 예컨대 지금 실내도 사실은 완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아, 것 같아요. 실내라 하시면 뭐 다양한 곳이 있을 수 어디들, 있겠죠. 예. 뭐 가림막이 있어서 외부에 있는 대낮에 이제 뭐 오후 시간대에 사람들 눈에 음, 띄지 않는 곳, 그거야 이제 본인이 뭐 아마도 네네. 그런 은밀한 곳을 찾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그분의 생활 공간과 작업 공간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것 위주로, 그리고는 아마도 이 사람이 경험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보신탕을 했는데 그 네. 식당만 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뭐 개를 농장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경험 같은 게 있는 사람이 어떤 음, 종류의 행동을 할 수 있을지를 예상을 하면서 추적을 해야 될 것 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개농장 역시도 수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개농장을 운영했던, 그리고 보신탕집을, 운영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일 수 있을까를 계속, 어, 말씀을 하셨는데, 상상을 하면서도 굉장히 끔찍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예. 이제 상상을 뭐 하여튼 언론에서 다루는 게 이게 지금 음, 적절해 보이지는 예, 않습니다만 예. 사실은 경찰은 애당초에 처음부터 이 사람 신변을 확보를 했어야 됐었고, 네. 신병 확보가 안 됐다면, 그렇다면 지금 수색을 하는 단계에 들어섰을 때도 좀 더 치밀하게 뭐 여러 가지 가정을 한 다음에 이제 좀 상세히, 이게 이제 증거가 사라지거든요, 예, 사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가 뭐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든 확인을 했었어야만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네네. 그러면 지금 최소한 이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생사라도 확인을 해야 지금 이게 끝나는 일이 되는 거지. 그럼요. 예.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아이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음, 찾아다니면서 뭐 어떻게 인생이 진행이 되겠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경찰이, 사실은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이 지금 범인이 사망을 해버리면은 그럼 예. 더 이상 수사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처벌할 자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에, 뭐 초기에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있는 음, 거죠. 예.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건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확인하는 게 일단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네. 만에 하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만 입장을 바꿔봤을 때 친구의 딸 아닌가요? 아버지의 친구라는 이 말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떻게 친구의 딸을 두고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분노하세요. 어떤 심리일까요? 뭐, 이영학 사건 때부터 여러 번 이제 그 예.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평균 보통 사람들의 기대에서 상당히 벗어난 욕구나 또는 행동 습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뭐 친구 딸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접근 가능성이 있는 유일하게 쉬운 대상에 불과한 그런 사고만 하는 음,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지금 사건도 보면 지금 차량 안에 블랙박스가 거의 뭐 한 몇 주 동안 꺼져 있었다 그래요. 뭐 네네. 정확하게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블랙박스가 꺼져서 운행을 할 만한 차가 일단 아닙니다. 이 차가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예예. 그런데도 꺼져 있었다는 건 이건 일부러 꺼놨을 그렇죠. 가능성, 예컨대 얼마 전부터 목표물을 노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음,
지금 뭐 그렇다면 사람의 평균 욕구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애당초에 그런 사람이었던 거 아니냐. 네네. 이미 그런 종류의 위험을 이 본인은 피해자 본인은 감지하고 음, 15일 날 친구한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경찰에다 꼭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염두에 둘 만한 이런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을 보호함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주의를 하지를 미리 못한 것, 그게 이제 음.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겠죠. 네. 실종된 여고생이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친구에게 내가 혹시 연락이 안 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신고해달라 이런 식의 SNS 메시지를 남겼는데 뭔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15일 날 이미 이 아이에게는 어떤 종류의 뭐 접근,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접근이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뭔지 아이가 알 길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가 뭘 대체 알겠어요. 무슨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안타까운 부분은 부모한테 이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요. 왜 친구한테만 얘기를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뭐 네네.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미성년자들한테 그런 것까지 예견하라고 뭐 기대하는 뭐 일도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예. 여하튼 그런 정황이 존재한다는 거죠. 음.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상당히 많은 그런 성폭행 사건들, 면식범들에 의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건지도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 범죄가 예. 뭐 처벌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예, 예. 그런 데는 제가 느낄 때는 인식이 상당히 변화를 하지 않았을까? 뭐, 아동 청소년을 성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음, 그런데 그렇게 인식의 변화에는 틀림없이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뭐,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이버 공간상에서 제공되는 매우 부적절한 정보들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돼서 결국은 이 사이버 공간 속에 있는 이 부적절한 정보를 그대로 계속 악화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뭐 범죄의 예방에는 최악의 그 조건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 네. 자, 오늘 많은 이야기 정리해 주셨습니다. 프로파일러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